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일주일, 열흘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내가 이 사회에서 나의 후배들과 말이 통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점을. 네. 근데 한평생 반도에 섬에 갇혀서는 책을 아무리 읽어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네. 떠나라, 네. 여성들이요. 사골국 끓여놓지 말고 떠나라. 사골국 요새 다 팔거든요. 그럼요, 네. 팔아요. 배달도 되고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하는 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오늘은 굉장히 신박한 여행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무려 베를린에서 한 달 살기도 아니고 한 해 살기도 아니고 한 해 반 살기를 하고 오신, 그런데 오자마자 직장에 취직을 하신 신혜선님을 모셨습니다. 운동권이셨고 노동신문 기자셨고 전자신문 기자셨고 아이고. 머니투데이 기자에서 데스크까지 가셨고 이론내 편집국장까지 이렇게 뭔가 맹렬 직장 여성이셨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와중에 직장을 다 때려치고 아무 기약 없이 본인 돈으로 여행을 하셨고,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예. 국경을 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반도도 아니고 섬나라잖아요. 네. 다른 나라를 가려면 육로는 불가한 상황이고, 그냥 늘 생각했어요. 그냥 걸어서 버스로, 기차로 국경을 넘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30대 중반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에는 사표를 내고 국경을 넘어서 거기서 좀 살다 오자. 30대 생각하신 걸 50대에 실행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30대 중반에는 한참 일을 해야 됐고 아이도 덜 컸고, 그래서 제가 그냥 사표를 쏙 던지기에는 어쨌든 이미 이루어놓은 생활이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표 낼 시점을 대충 목표를 세웠죠. 어쨌든 직장을 다니는 이 긴 생활을 한 번쯤 마침표를 찍고 50을 맞이하자. 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되게 철두철미하신, 주도 면밀하신 그런. 아니죠. 그러면 베를린에서 뭘 하셨어요? 베를린에서 살았죠.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민영님은 만약에 한국에서 네. 오늘 회사를 딱 그만뒀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사표를 탁 냈으면 대부분 일단 휴식이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못했던 것, 그쵸. 여행 이런 걸 꿈꾸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걸 하면 일상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결혼을 했고 맏며느리고 네. 뭐 약간 대가족입니다. 예. 나를 온전히 사표까지 낸 마당에 나를 온전히 나로서 한번 생활해 보려면 한국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떠나야 한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거기 가서는 네. 일단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노동을 뺀 나머지를 일상처럼 산 거예요. 네. 밥 해 먹고 산책 가고 네. 여행하고 늦잠 자고 혼자. 보고 싶은 뭐 영화 있으면 보고 세미나 있으면 듣고. 음. 근데 제가 그때 어쨌든 소속이 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문학자 자격으로 그 초청장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이 초청장은 다른 게 아니라 안전하게 비자를 받고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이제 신분을 좀 보장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게 해결됐기 때문에 베를린에서 일상을 사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아하. 정말 일상. 그리고 제가 꿈꿨던 아까 국경을 넘어보자라는 어떤 저의 꿈. 그래서 국경을 열심히 넘었습니다. 가기 전에 박사도 시작을 하셨는데 네, 박사 연구하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연구를 하러 갔죠. 네. 왜냐하면 거기 제가 갈 때 프로포절도 하고 왜냐면 논문을 쓸 자격을 다 갖춰놓은 상태예요. 국내 학술지에 등재지에다 논문 발표도 끝났고.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혜선님 그 좋은 데 가서 뭘 쓰려고 하세요. 제가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 대신 보고 듣고 느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기운을 받고 응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는 착한 학생이잖아요. 네. 지도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보고 듣고 느끼고 정말 쓰는 것만 안 했습니다. 아하, 뭐 곧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 메디치 미디어에 어떻게 취직을 하신 거죠?
이게 뭐 이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 작년 가을께 이제 메디치 미디어에서 처음으로 볼로나 학교라는 피렌체 여행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즈음이 제가 베를린에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좀 지쳐 있을 때였어요. 약간 예약에 대한 스트레스. 그 내가 혼자서 예약을 하는데 문제는 이 예약이 사고가 나지 않지 않아요. 아시죠? 저가 항공 뭐 네. 마음대로 지연되고 안 네. 뜨고 네. 기차는 뭐 3시간씩 연착되고 그리고 열심히 동선을 파악해서 잘 잡았는데 이게 호텔은 그나마 좀 지리가 정확한데 에어비앤비 쪽은 네. 지도가 명확히 안 나오니까 제가 눈으로 본 이 정도의 거리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데 지쳐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여행팀이 이탈리아를 오는데 공교롭게 그 시기가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제가 엑셀표가 있는데 거기에 월별로 날씨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쭉 도시를 입력해 놓은 저의 개인 파일이 있었는데 진짜 주동이 일하시네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준비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에 이탈리아의 도시가 비록 좀 달랐지만 그러니까 나를 그냥 그 프로그램에 맡겨보자. 돈은 좀 더 들지만 일단 나를 거기다 맡겼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번. 두 번째는 오신 16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이 한 11분쯤. 근데 그 11분이 사실은 뭐 그냥 일상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차를 마셔도 항상 인사이트가 있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저로서는 뭐 돌아가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낯선 곳에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한 일주일을 같이 보내면 저에게 또 다른 감동과 인사이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남의 깊이가 다르죠. 그럼요. 그랬더니 뭐 그런 과정을 거쳤더니 메디치 대표님께서 그냥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행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천하는 사람이 너무 드문데 엑셀표대로 실천하는 이 모습에 반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다른 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신혜선이라는 일꾼을 뽑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다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갈지도 몰랐고 가서도 죽는 소리하고 살 수 있는데 김장김치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고등어 김치찜 해 먹었다고 하고 뭐 사골국 끓였다고 이러고 뭐 어디 갔다고 그러고 이래서 1년 반을 있는 걸 보고 저는 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이거였어요. 맥주 좋아하시는 줄을 알았는데 또 맥주를 엑셀표를 싸가지고 병뚜껑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예쁜데 안 먹을 걸. 와, 이거 지금 100 몇십 종 맥주, 독일에 있는 맥주를 전국을 다니면서 다 드시고 흔적을 또 남기셨어요. 전국은 아니고 예. 한 30개 도시를 다녔는데 30개 도시면 전국이죠. 어쨌든 독일은 맥주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검색한 정보에 따르면 네. 한 3,000여 개의 양조장이 있는데 네. 너무 부럽죠. 네. 뭐 제대로 좀 가동되는 게 아직도 1,600개나 된대요. 네. 그러니 사실은 제가 1일 1맥주 먹기, 네. 1일 1 다른 맥주 먹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브랜드도 썼어요. 그런데 엑셀표에 다 쓰셨어요. 아직 지쳐서 중간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건 남겨오셨네. 이거는 이제 여행지에 가서 그 집마다 주는 그 로컬 맥주가 다 있는데 로컬 맥주를 깔아주는 뭐죠? 티잔 깔아주는 것처럼. 근데 저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처음 보는 맥주 엄청 많습니다. 작은 도시 하나를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좋잖아요. 파울라가 아는 거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잡히는 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여행을 하시고 이렇게 실행하는 모습에 메디치 미디어 대표님이 들어와라. 그러니까 다들 정말 제가 잘 살다 올까? 뭐 약간 그런 의심의 눈초리. 그러니까 못하라고 고사를 지냈다는 게 아니라 걱정해주는 눈초리가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뭐 별 탈 없이 잘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그거를 보셨는지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그냥 제가 들어온 제안이니 또 해보지 뭐. 그리고 이제 메디치에 많은 변화가 있는 상태라 저도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다 보고 또 증거를 남겨오시고 이거는 이게 3.5유로인데 다 안 샀어요. 근데 제가 또 한 달에 한 번은 필하모닉을 가자. 그 필하모닉이 가장 그 싼 좌석이 35유로부터 한 4, 5만 원 하네요. 한 160유로까지. 비싸다. 이게
구간이 한 7개 정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지만 좌석이 어디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어디든 듣는 음을 똑같이 만들었다. 그 필하모닉이. 요새 이제 모든 나라에서 설계를 할 때는 그 정신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제일 싼 좌석에 보더라도 적어도 귀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는, 그게 사실 음악을 듣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 앉아봤습니다. 제일 비싼 석도 앉아보고 제일 싼 석도 앉아보고. 그러니까 그냥 여행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기자의 시각으로 탐구를 하시면서. 아니 그냥 뭐 네. 경험과 관찰에 대한. 이자는 함부르크에서 사셨다고 했었죠. 네. 이거는 네. 촌스럽죠. 네. 촌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독일의 베를린의 크리스 마켓이 굉장히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한데, 거기 가면 이제 글루바인이라고 따뜻한 와인을 팔잖아요. 네네. 근데 판트라고 해요. 여기다가 일회용잔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6유로에 팔아요. 그리고 이제 먹고 돌아가면은 판트 값을 돌려줘요. 2.5유로짜리도 있었고 3.5유로짜리도 있었고. 근데 이쁘지는 않은데 이게 기념이니까 혹시라도 또 뭐 누구 이런 기념할 거를 나눌 수 있으면 해서 한 6개 정도를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돌려주면 받는 돈인데 바꾸지 않고 한 6개 갖고 왔어요. 갖고 네. 싶으면 하나 가지셔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네. 네. 이렇게 베를린에서 기자다운 여행을 하신 것 같은데, 거의 기자 생활 28년 하셨죠? 네. 24살에 기자가 돼서 네. 어쨌든 52살까지 음흠. 쭉 기자를 했습니다. 중간에 옮겼죠. 근데 첫 직장이었던 신문사는 사실은 조금 특색 있는 신문사였고, 일반적인 신문이 아니라 뭔가 사회 변화에 더 깊게 일조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노동자 신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 힘이 없지만 저의 생활과 저의 노동과 일상이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곳이 무엇이든. 제가 원래 기자가 꿈이 아니었고요. 네. 그냥 그런 일을 찾는 중에 정말 우연히 기자가 됐습니다. 아하. 우연히 기자가 됐는데, 네, 뭐 팔자처럼 네. 누구 말대로 10년을 하면 본업이다라는 네, 이런 네. 말 하는데, 네. 27년 8개월을 쭉 해서 주로 IT 분야의 전문 기자 소리를 들으면서, 재밌는 게 그때 네. 그 제가 시작했던 그 즈음에 한참 이제 소위 이제 사무직 노조, 과기노련, 금융노련 이런 식의 전문직 노동조합이 막 생길 때였어요. 2000년대 초반인가요? 90년대인가요? 아니죠. 90년대. 아, 네. 90년대 이제 IMF 전이죠. 네, 전이에요? 네, IMF 전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과학과 IT나 이런 쪽에 똑같이 노동운동을 취재하던 사람이었는데도 별 거부감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어쨌든 신문이었는데, 바로 그만뒀을 때 저를 같이 일해보자라고 제안했던 곳은 격주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저의 매력은 제가 IT나 과학 쪽을 출입해온 경험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신문 기자는 어쨌든 주간지보다는 빠르다. 일하는 속도가 빠르죠. 그런 게 맞아서 그쪽 세상도 저에게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겠지만, 예, 뭔가 사회에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 뭐 저에게는 큰 뭐 그렇게 걱정은 없었고요. 한번 해보지 뭐. 특히 여자분들은 일단 명예 남성으로 살다가 예, 명예 남성으로 살았습니다. 아. 죄송하게도. 혜선님도 그러셨군요. 예, 네, 예. 네. 그러다가 40대, 50대 되고 무슨 국면 전환 사건이 터지면 그때 갑자기 붕괴하고 정체성을 깨닫고, 그러고 또 여행도 엄청 다녀요.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냥 저는 네. 굳이 말하면 조직 안에서 저한테 아주 뒷골이만한 최초의 권한이 생겼을 때 바꿀 수 있는 거를 그냥 좀 바꿨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부장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성이 매주 하던 회식은 한 달에 한 번. 전 회식하고 싶은데. 그죠? 네. 근데 원하지 않는다는데. 네, 두 네, 번째는 네. 그 매주 하는 회의가 있는데, 네. 회의 끝나고 밥 먹을 사람이 3명 이상이면은 북카드. 나는 안 가.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옆에 동료 부장들한테 좀 쿠사리를 먹었습니다. 네.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다른 부서 애들도 이렇게 회식을 자주 하냐고 불만을 터뜨리잖아. 라고. 네.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원하지 않는 회식을 못 하러요. 돈 쓰고 시간 버리고. 나도 그 시간에 만날 사람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회식은 원한 그들이, 후배들이 밥 사달라고 할 때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제가 부장이 되기 전에는 나의 부장한테 애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회식 좀 그만합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발 딛고 사는 곳에서의 그 작은 변화를 위한 조그마한 노력을 하신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해온 것이 이제 50대 여행으로 연결이 된다. 네. 네. 50대의 사표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70년생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배낭족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텐데 배낭여행을 그때 좀 다녀보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89년도에 여행 자유가 돼서 제가 그때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근데 네. 제 주변의 동료 친구들이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나 9091학번 후배들은 한둘 나타나는데 제 동기 중에서는 그렇게 배낭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 환경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한국을 그냥 떠난다는 거에 대한 부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것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네. 특히 분명히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네. 정말 돈 없이 고생하는 여행인데도, 네. 그런 시간에는 뭔가 더 다른, 이 사회를 위한, 말도 안 되는, 네. 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개인주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60년대 후반부터 많이 생긴 걸로 제 논문에 나오는데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93, 그 서태지가 나왔을 네, 때 네. 그 즈음 이후로 해서 실제로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살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어쨌든 저의 가정 환경도 그랬고, 뭘 다 버리고 잠시 갔다 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를 하시면서 20대, 30대, 40대에는 여행 갈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기자하는 동안에 출장을 좀 갔지요. 그리고 제가 출입했던 영역이 다국적 IT 기업이어서, 그러니까 뭐 MS, 뭐 IBM, 재밌었겠다. HP, 실리콘밸리도 가고. EMC, 예, 네. 예. 그런데 네. 출장을 가요. 네. 샌프란시스코만 5번을 갔다 왔는데 금문교를 네. 5번 마지막 출장 이제 처음 갔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만 했다. 예, 네. 안 믿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글로벌 기업이 본사에서 초대해서 가는 거거든요. 오. 그런데도 그건 일이잖아요. 그 투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나 반나절. 네. 뭐냐면 외유성 이런 논란이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 보고 인터뷰해서 안 되는 영어로 인터뷰해서 기사 보내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와요. 야, 진짜 항상 성실하셨네요. 아니 네. 그게 제가 성실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네.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술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어디를 안 먹은 건 아닌데 그게 일주일 출장이면은 하루나 이 정도지. 뭐 그게 뭐 우리가 길게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가서 그 문화를 같이 보는 것이 출장에 포함된다라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대충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해외를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닌데 뭘 경험했는지는 정말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럼 그게 여행이었나? 여행이 아닌 거죠. 출장이었죠. 네, 출장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해외여행은 그 38 결심한 이후에 39인가에 유럽으로 남편하고 딸은 9박 11일, 저는 늦게 출발해서 7박 9일로 했던 유럽 여행. 그 다음에 일본에 교토를 갔던 3박 4일. 그게 2번이 다예요. 그게 2번이 다입니다. 네. 그럼 20대에서 40대까지는 여행을 뭐 거의 안 해보셨는데 네, 안 했습니다. 네, 50대에 갑자기 그것도 길게 장기 여행을 가셨는데 자 그러면 나이 든 한국 여자가 다니면 꼭 받는 안 반가운 질문이 있어요. 네. 가족은 어쩌고? 이 질문 엄청 많이 받으실 텐데 제가 이제 간다고 좀 이사를 할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진짜 가는구나 네. 이거였고 네. 그 2번째는 가족은 어쩌고 조금 구체로 들어가면은 남편은 네. 너 답은 혼자- 누가 해주냐? 응, 너 혼자 가니? 네. 하고, 응, 혼자 가겠더니 가족은 어쩌고 그래서 아니 다 큰 사람들을 내가 왜 걱정해? 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사실은 조건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음흠. 왜냐면 남편이 암을 앓았는데 다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암을 수술을 하고 나서 복원하는 이제 회복하는 수술을 해야 됐거든요. 음흠. 근데 어쨌든 그 수술이 그해 제가 떠나는 해 5월에 있는데 이게 수술이 잘 되고 돼야 제 가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게 하나 있었고
딸은 N수생이었습니다. 네. 수험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를 가는 거를 어떻게든 좀 잡아보고 싶은 엄마는 애 시험 끝나고 가라. 네. 애가 수험생인데. 네. 근데 제가 상황을 봤더니 그렇게 이유를 붙이면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냥. 아니, 딸은 뭐라고 하던가요? 결정적으로 딸이 네. 저의 진정한 우군이었는데, 네.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러다가 화를 내다가 또 찔찔 짜시면서 울다가 이러면서 이제 딸을 꼬신 거예요. 네가 좀 엄마 좀 그러니까 말려봐라. 할머니가 응, 손녀를.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제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엄마가 행복한 게 좋지 않아? 와, 명언이다. 네. 그랬더니 네. 엄마가 아니 그럴 리가 있니? 네. 엄마도 딸 엄마인데 그래서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걸 반대해?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고 정말 엄마가 오랫동안 계획해서 그 멀지만 베를린을 간다는데 내 주변에 그런 엄마 없어. 이야. 엄마가 할머니가 응원해 줘야지.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몇 시에 들어오냐? 그리고 들어갔더니 식탁 앞에 캔 맥주가 2개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캔 맥주를 딱 소리나게 따더니 건배를 하고는 네. 잘 갔다 와라. 엄마도 멋지시네요. 네.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You and I, we were meant to be. I feel it in my soul. Feel it in my soul. Never separated, you and me. Broken made whole. Broken made whole. The world that tries to steal our hope. 네, 근데 왜 장기 여행이셨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짜리 계속 갈 수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한 10일 갔다 와서 또 며칠 쉬고 또 10일 갔다 와서 며칠 쉬고 근데 한꺼번에 1년 4개월 왜 장기 여행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치면 여행이 아니라 저는 일상을 기존의 방식에서 기존의 문법을 강요받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민영님이 말씀하신 어떤 망령이라는 거는 떠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최소 1년은 6개월도 짧다. 1년은 한 도시에 살자였고 말 그대로 장기 여행이라 하면은 제가 붙여서 다닌 제일 장기 여행은 귀국 전에 들어왔던 이베리아 반도 네. 스페인과 포르투갈 7개 도시를 30일간 돌았는데 네. 그게 최장기고요. 네. 나머지는 베를린에 일단 제가 사는 집을 마련했으니까 네. 베이스 캠프인 거잖아요. 아하. 거기서 퐁당퐁당, 네, 네. 퐁퐁당당 네, 네. 여행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집세도 나가는데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젊어서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제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행 자체를 혼자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아직 검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떠나야지 체력을 기른 다음에 떠나야지 하는데 일단 떠나서 거기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말고 그 안에서 최장기 여행은 9박 10일로 다녀온 아테네 쪽 여행, 그 다음에 베네룩스 3국, 암스테르담이랑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로 합류했던 게 이탈리아하고 이제 그 카이로, 룩소르, 이집트 여행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베를린으로 떠난 것 자체는 장기 여행인데 떠나서 일상을 살면서 대륙을 건너는 국경을 넘는 이런 경험을 여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긴 떠남 안에 여행이 짧고 조금 길고 아주 긴 것이 좀 서로 섞여 있는. 예.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곳은 되게 많은데 예. 왜 베를린을 고르신 거죠? 이제 그것도 베를린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저는 어쨌든 아메리카, 미국 대륙 말고 저는 무조건 유럽으로 간다. 왜냐면은 이제 유럽에는 역사가 현재의 과거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정보는 제가 이제 아니까 무조건 유럽으로 간다.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야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제 국제교류처라는 대학원에 네. 소위 네. 예, 갔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너무 황당해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왜요? 학부생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학교와 네. 자매 결혼이 맺어 있는 네. 유럽의 학교가 거의 20개가 넘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전문 대학원생이 네. 와서 내가 가려고 하니까 연락처를 다오 하는 네. 게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번 순서를 다 밟아본 거예요. 아하.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보려고. 네. 뭐 그분들이 죄송할 건 아닌 거죠. 학교가 그런 정책이 없는 네네.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IT 정책 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다 현직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무고투가도 가실 수 있고 나처럼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선 기회를 만들지 않냐. 이분들이 그쪽에 있는 대학에 가서 더 많은 연구도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예, 저희가 아직 여력이 안 되는데 고민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형식적인 멘트만 듣고 그래도 거기서 한 9개 정도의 대학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메일이 왔는데 네. 나머지는 아예 답변이 안 왔고요. 아하. 3개의 메일은 정중한 거절 메일이죠. 네. 어떠냐면은 내가 교수가 아니니까 네네. 우리는 당신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없다. 일단 해보는 건 해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수소문을 했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 가려고 한다. 내가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분. 여기저기를 찔렀습니다. 여기저기를 찌르다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 연구소랑 연이 닿은 거죠. 저는 거기에 어떤 분하고도 아는 분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의 레터와 연구 계획서를 보시고 오실 자격이 된다. 어허. 초청장을 보내드리겠다라고 흔쾌히 저를 품어주신 거죠. 독일 베를린이 굉장한 도시. 그쵸. 30년 전에 분단이었다가 네. 통일이 되고 지금은 거의 예술의 도시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미술품 시장 거래 순위가 네. 런던을 제쳤나? 런던에 육박하나? 그 정도로 예술의 도시고 그다음에 또 몇 년 사이에는 거의 힙한 그쵸. 엄청 힙한 네, 네. 젊은이들의 도시가 네, 네. 되고 있으니 네. 멀리서도 궁금하죠. 네. 근데 베를린이 목표는 아니었으나 베를린이 저한테 온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한 겁니다. 독일 도시를 한 30개 정도 다녔는데 그게 110일 정도. 네. 그리고 유럽 도시를 또 한 80일 정도. 네, 네. 그래서 베를린에 산 거는 한 7개월 정도, 8개월이에요. 네, 네. 근데 뭐 7개월, 8개월 동안 물론 이제 매달 필하모닉 듣기 해서 12번을 갔고 뭐 이런 식의 목표는 세우고 국립박물관 30개 도장 찍기 말고 플러스 알파 하고 네. 근데 뭐 좋은 세미나 있으면 보고 네. 또 제가 있던 동안 코로나가 이렇게 풀리는 유럽이 먼저 풀렸잖아요. 네, 네.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네, 네.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어딨어요. 네. 그래서 2주간 또 국제영화제 탐험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 베를린을 곳곳이 본다는 거는 사실은 1년 갖고 안 돼요. 더군다나 공부를 하러 갔거나 글로 파견을 갔거나 연수를 갔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아이고 제가 다니는 곳은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세요. 나보다 사는 나보다 당신이 더 많이 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경험을 해보시니까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신 50대 한국 여성분들, 예. 직장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안식년, 한 해 살기, 한 달 살기 연장, 이런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직업이 없던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다고 뭐 여행 다니셨을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팔자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성장해온 우리들이어서 네.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식들이 무슨 해외여행 보내주고 부부 동반해서 친구들이 모여서 뭐 패키지 가고 뭐 이런 정도지 아직도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10% 20% 정도만 다니고 있지 않을까? 네. 전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일주일, 열흘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지금 무비자로 어쨌든 네. 생겐, 비생겐 섞으면 또 사실은 그렇죠. 그 이상도 갈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저는 무조건 하시라고 권하고 싶고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숙제 생각하고 있는 게 잘 늙어야 한다는 네. 생각이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잘은 이제 건강함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나의 후배들과 말이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아닙니다. 네. 말이 통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관점을. 네. 근데 한평생
반도에 섬에 갇혀서는 네. 책을 아무리 읽어도 네. 해결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네. 떠나라. 네. 여성들이요. 엄마들이요. 네,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어허. 사골국 끓여놓지 말고 떠나라. 사골국 요새 다 팔거든요. 그럼요. 네. 팔아요. 배달도 되고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어허.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내적 치유도 약간 되고 인생 중간 점검의 시간도 된다. 그럼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뭐 큰 사고를 만나지 않으면 너무 오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네. 오래 살려고 할 때 대부분이 다 부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네. 먹고 살 거 걱정. 네. 하는데 사실은 그 남은 오래는 사나 청년과 중년 정도의 체력도 허락하지 않는 그 시기에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아직 이 사회가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각자가 찾든 친구가 찾든 뭐 가족과 찾든 그러려면 일단 정신이 조금 더 멀쩡하고 건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기한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정반대의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무언가 중단을 하고 이게 인생 2모작이든 3모작이든 그리고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선 네. 후배들 중에 보면 이제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한 해 살기 권하신다고 하신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얘기는 따로 좀 길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 네. 해드릴 수 있어요. 네네. 민영 팀장님께서 네. 판을 깔아주시면 네.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들려드릴 말씀 많아요. 아,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네, 얘기를, 네. 그 결론은 그거예요. 네. 제가 했기 때문에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저는 당장 떠나라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20년 준비하신 분이니까. 저는 38에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적금 부은 일이기 때문에 네. 아, 14년. 5년 붙고 네. 7년 거치였죠. 아, 네. 그런데 중간에 이사를 3번 하는 과정에도 그 적금은 안 깼습니다. 아하. 나의 시드머니가 사라지는 순간 네. 나의 계획도 사라진다. 어허. 마음속에 고민하는 분이시라면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들은 질문처럼 너 진짜 가누구나. 네. 너 진짜 가누구나. 얘가 이렇게 잘 살다 왔어. 그러니까 건강하게. 음. 큰 탈 없이. 네. 너무 멋진 경험을 했는데 다 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만 가지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음식 까는 거 좋아하니까 홈플러스에 보니까 세계 맥주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독일 주변 하면은 몇십 종이 있어요. 예. 한 20종만 딱 깔아놓고 맛보기, 샘플러, 네. 자체 샘플러를 좋죠. 하면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한 해 살기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 댓글창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SNS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모여서 하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